네, 안녕하세요. 닥터스키니 치부인 원장입니다. 네, 여러분 요즘 아직까지 날이 좀 무덥죠. 그래서 반바지나 치마 입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자, 그런데 유독 여기가 고민이신 분들은 반바지나 치마를 못 입겠다고들 하세요. 자, 여기가 어디냐면요. 바로 무릎 옆살 그리고 무릎 위의 근육입니다. 자, 무릎 옆이 이렇게 불룩하게 두텁다든지 또 무릎 위에 근육이 우람하게 울끈불끈 튀어나와 있으면 이 반바지나 치마 입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자, 이 병원에 하체 체형을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. 이 허벅지 안쪽 살,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이죠. 승마살, 그리고 앞벅지 살 등등 여러 부위를 고민으로 오시는데요. 저는 그 중에서 이 무릎 주변 부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자, 왜냐면요.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해봤는데요. 자, 보시면 어느 다리가 더 이쁜가요? 자, 왼쪽은 허벅지 위에서 아래까지 그냥 통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죠. 자, 반면에 오른쪽 보시면요. 허벅지 위쪽의 두께는 있지만 무릎 쪽으로 갈수록 슬림해지니까 오른쪽 다리가 더 예쁜 다리로 보입니다. 즉, 허벅지가 아무리 가늘어도 일자로 그냥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허벅지 위에 두께가 있어도 밑으로 갈수록 슬림해지는 다리 라인이 더 아름다운 다리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다리가 되려면 무릎 주변이 슬림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이 무릎을 두껍게 보이게 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무릎 옆쪽으로 튀어나온 살이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 위쪽에 울끈불끈 튀어나온 허벅지 근육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이 무릎 옆살과 그리고 무릎 위 근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슬림한 무릎을 위한 첫 번째, 무릎 옆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. 자, 이 무릎 옆살이 이렇게 내측으로 불룩 튀어나온 경우를 보시면요. 지방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그 모양이 마치 샤넬 로고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부위를 샤넬 라인이라고도 합니다. 자, 이 무릎 옆살의 특징은요. 우리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굶어서 체중을 빼도 이 끝까지 안 빠지는 부위라는 점입니다. 자, 근본적으로 이 무릎 옆살은요, 다른 부위의 지방과는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. 자, 우리가 뱃살 지방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게 만져지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무릎 옆살을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하지만은 않고요. 굉장히 좀 단단하고 질깃질깃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무릎 옆 부위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나 뼈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자, 이 무릎 옆살은 다른 부위 지방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? 자, 이 부위는요, 대표적으로 그냥 정상 지방이 아니라 이 셀룰라이트 형태로 변형된 지방입니다. 자, 차이가 뭐냐면요. 정상 지방은 지방세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반면 이 셀룰라이트는 정상 지방세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섬유 조직이 생겨나면서 이 섬유 조직들이 지방세포를 막 올가매고 있는 구조거든요. 이 섬유 조직이 굉장히 좀 질기고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지 않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겁니다. 자, 이 셀룰라이트도요.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. 4단계로 점점 진행할수록 더욱 단단하게 만져지고요. 점점 더 빠지지 않는 살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부위는 왜 셀룰라이트로 변형이 되는 걸까요? 자,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겠죠. 자, 무릎살이 있는 분들을 보면요. 대부분은 다리에 부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진료를 볼 때 이 무릎살이 두둑히 잡히시는 분들께 부종이 있으시죠? 라고 여쭤보면 100이면 100다 부종이 심하다고 하시면서 흠칫 놀라시는데요. 자, 이 부종이 무릎 옆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. 자, 부종이 있다는 것은 하체 쪽에 정맥이나 림프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건데요. 자, 여기서 림프의 개념 잠깐 말씀드리면, 자, 림프는요,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나 붓기 등을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장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. 자, 그리고 여러 림프관들이 모이는 림프절이 우리 몸 곳곳에 있는데요. 자, 이 림프절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이나 부종이 이곳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정체가 되니까 그 주변이 정체 현상으로 붙는 부종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. 자, 대표적인 림프절 중에 하나가 오금 부위에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부위의 림프절 순환이 좋지 않으면 그 주변이죠. 그러니까 무릎 주변으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부종이 부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. 이 부종이 지방세포 사이사이에 계속 고여 있으면서 이것이 점점 진행되면 이 고인물은 왜 찐득찐득해지잖아요. 즉 염증화,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데요. 그러면서 부종형 셀룰라이트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. 자, 말이 길었는데요. 정리를 해보면 이 하체 부종이 있으면 무릎 옆에 부종형 셀룰라이트, 살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무릎 옆살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꾸준한 스트레칭입니다. 우리가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틈날
필요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림프 순환을 자극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. 자,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3가지 알려드리면요. 첫 번째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요. 자, 허벅지 뒤에 양손을 깍지 껴서 잡아주고요. 다리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. 자, 들어 올려서 10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요. 누워서 발을 당겨주는데요. 자, 한쪽 무릎 구부리고 손으로 발의 가장자리 부분을 잡고 10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누워서 무릎을 당겨주는 동작인데요. 한쪽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와서 손 깍지 껴서 당겨주시고요. 10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별거 아닌 동작 같지만요. 매일매일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면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체외 충격파인데요. 자, 무릎 엽살의 원인이죠. 부종과 그리고 이 무릎 엽살을 구성하는 섬유 조직을 정리하는 시술로 체외 충격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체외 충격파는요. 충격파라고 하는 물리적인 에너지로 림프 그리고 정맥 순환을 굉장히 좋아지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 부종을 치료하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. 자, 부종 개선뿐만이 아니고요. 불필요하게 생긴 섬유 조직을 그 물리적인 에너지로 끊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파괴 주사인데요. 이 무릎 엽살의 부피가 줄려면 지방세포가 같이 줄어야 하는데요. 자, 여기에 지방 파괴 주사가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 지방 파괴 주사가 지방세포를 파괴해서 무릎살의 부피를 줄여주고요. 또 주사 성분에 섬유 조직을 녹이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섬유 조직도 같이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요. 이 무릎 엽살에는 시술적으로 이 체외 충격파와 지방 파괴 주사를 컴비네이션해서 시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자, 이제까지 이 무릎 옆쪽에 풀룩 튀어나온 무릎 엽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자, 이번에는 무릎 위에 울끈불끈 솟아오른 근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사진 보시면요. 무릎이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무릎이 두툼해 보이는 케이스인데요. 특히 체질적으로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는 분들 계시죠? 이 무릎 위를 두툼하게 보이게 하는 근육은요. 대퇴사두근인데요. 자, 그 중에서도 무릎 위 외측이죠. 외측 광근이 가장 알통처럼 잘 발달을 하고요. 그리고 무릎 위의 내측이죠. 내측 강근도 함께 잘 발달을 합니다. 자, 아무래도 우리가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을 때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슬림한 느낌을 더 선호하시잖아요. 자, 이 경우에는요. 무릎 위의 근육을 줄여야 하는데요. 자, 먼저 생활습관 쪽으로는 여러분이 꼭 피하셔야 할 것 바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. 특히 다리살 빼려고 하루에 스쿼트 100개, 200개씩 하시는 분들 계시죠? 자,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쿼트 한다고 허벅지 살 안 빠집니다. 자, 오히려 근육이 잘 붙는 분들은 이렇게 무릎이 근육이 발달하면서 울끈불끈해지시니까요. 자, 무리한 허벅지 근력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. 전신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시술적으로는요. 허벅지 보톡스가 효과가 좋습니다. 이 허벅지 보톡스의 시술 부위는요. 이렇게 무릎 위에 튀어나온 외측 광근의 하부 3분의 1 부위 그리고 내측 광근의 하부 5분의 1 부위로 이 미니 스쿼트 아래로 보이는 근육에 주사를 합니다. 여러분 종아리 보톡스 많이 하시죠? 이 종아리 보톡스의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 자체가 워낙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 위에서부터 발목까지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효과를 많이 보시는데 한 2달까지도 소요가 되는데요. 이 허벅지 보톡스의 경우에는 줄여야 하는 근육이 종아리보다는 좀 국소적이기 때문에 종아리 보톡스보다 효과를 좀 더 빨리 보시는 부위입니다. 자, 시술 후 한 달째에 가장 효과를 보시고요. 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느낌이 착 달라붙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매끈한 무릎 라인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술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는 무릎 엽살, 무릎이 근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자, 무엇보다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그리고 적절한 운동하셔서 예쁜 무릎 라인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